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, 예, 궁금합니다. 일단은 그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게 되시면 어떤 대상 기관에 대한 건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혐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, 사실 이렇게 통지서 받게 되면 많이 놀라시겠지만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, 그러면 내가 언제 기간 거에 대한 것을 어떤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건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그게 제일 사실은 중요하고, 좀 차분하게 그렇게 일단 먼저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통지서 받으면 제일 앞장에 나와 있잖아요. 그런 네, 네, 내용들이 네, 예, 어디서 보냈는지, 뭐 네, 날짜, 대상 기간, 그다음에 어디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. 그럼 그런 걸 검토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이렇게 통지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보내기 때문에 내가 통지서를 받은 시점하고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하고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조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고, 기업체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회계 처리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뭐 혹은 뭐 실수나 착오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갖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무사님 여기도 네,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통지서는 보통 며칠 전에 보내나요? 사전 통지서는 그 조사 시작되기 20일 전에 받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20일이면 꽤 긴 시간일 수 있는데 네, 그 시간 동안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제 그 네, 말씀이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요. 솔직히 뭐 탈세나 증여세 관련이나 뭐 신고를 안 한 거나 누락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그럴 수 말이에요. 있죠. 예, 네. 그러니까 조사나 해명을 요청을 했겠죠. 네. 그럼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. 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, 혼자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뭐 차선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방안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, 네. 예, 일단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는 맞을 것 네. 같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세무서에서 조사도 유능한 뭐 엘리트 조사관님들이 하지만 근거 자료는 거의 AI 시스템으로 다 파악을 하고 네,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예,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? 네. 사실 세무조사를 받게 되시는 거는 누구나 이제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되실 수 있는데요. 그렇지만 뭐 사업을 하시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신다면, 과세관청에서 혐의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